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1회차 124문제 중 필기 영역 54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공부를 하면 공부 범위와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매회 출제 부분의 기준은 편장절의 목단위 즉 교재의 번호 단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문제에서 교재의 출제 부분의 제목과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매회 출제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정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1번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정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됩니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됩니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됩니다. 5번 내향성에 감소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대되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에 저항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1. 예착심의 증가. 2. 수동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2번의 제시된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에 저항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라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경직성의 증가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과 같이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우월적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3번의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부부끼리 생활을 합니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기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됩니다.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관계가 옳습니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와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욕구 표현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조부모의 손자녀와 관계로서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을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경로사상, 3. 노인의 경제적 독립, 5. 가치관과 세대 차이. 4번의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의 원인은 5번 가치관과 세대 차이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현대사회는 자녀 세대가 독립으로 고부 갈등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한 고부 갈등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조선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지문 3번 경로사상과 노인의 경제적 독립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5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치,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5번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에 관한 것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이 정답입니다. 지문 1.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며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제도 등에 관한 설명이며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해당하는 경우는 1.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2.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0세 여성, 3.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 4.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성, 5.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 6번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해당하는 경우는 4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성이 정답입니다. 50세 남성이라도 파킨슨 질환은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은 우선 65세 이하로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나 병원 입원 중인 노인도 제외됩니다. 2번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0세 여성과 3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이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은 65세 이하인 자로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7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7번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지문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고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수급자가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점수가 75점을 받은 대상자, 1. 장기요양 1등급, 2. 장기요양 2등급, 3. 장기요양 3등급,
4. 장기요양 4등급 5. 장기요양 5등급 8번의 제시문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75점을 받은 대상자는 2번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3번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이고 4번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이고 60점 미만이며 5번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이고 51점 미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였고 분류 기준에 따른 점수를 표시했습니다. 9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9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을 도왔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를 10가지로 하고 있는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 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 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과 세탁 서비스를 해주었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정서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10번의 대상자에게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과 세탁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 10개 항목과 표준 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생활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1번에 제시된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의 위배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15개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시설 대상자의 사례는 침해한 권리 보호로 옳은 것은 노인 의사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할 때 여성 어르신을 선호한다. 위험하면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한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12번의 제시된 사례로 노인 의사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할 때 여성 어르신을 선호한다. 위험하면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한다의 시설생활 노인 대상자의 침해한 권리 보호는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답입니다. 4번 답을 포함해서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시설 생활 단계에 해당되며 지문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에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에 2개, 생활 단계에 11개, 퇴소 단계에 1개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13번의 제시 사례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위 지문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유기, 2. 방임,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14번의 제시된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의 노인 학대 유형은 2번 방임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5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5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1. 시각적 성희롱, 2. 사회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물리적 성희롱. 16번의 제시된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4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고,
2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3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5번 물리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17번의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교재 96에서 99쪽에 있습니다.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는 강요해서는 안 되며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이며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친절한 또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이며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는 예의 바른 태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필요성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한 것은 1. 대상자 가족에게 급한 돈을 차용하는 행위 2. 값싸고 질 좋은 복지 용구를 알선하는 행위 3.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행위 4. 짧은 시간은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5.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18번의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한 것은 3번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행위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지 않습니다. 2번 값싸고 질 좋은 복지 용구를 알선하는 행위나 4번 짧은 시간은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5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습니다. 1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19번의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정답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가글액으로 입안을 소독한다. 2. 즉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3.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계속 돌본다. 4.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한다. 5.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0번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5번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2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2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2. 경과가 짧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3. 골격근의 수축력이 높아져서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4.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으로 단독으로 발생한다. 5.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다. 22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5번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3번 노인성 질환은 골격근의 수축력이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4번 노인성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으로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3번입니다.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23번의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유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합니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인의 소화기계 변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의 흡수력은 높아진다. 2.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높아진다. 3. 후각 기능은 향상되고 미각이 둔화된다. 4.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5. 섬유식이의 섭취가 많아 변비가 줄어든다. 24번의 노화에 따른 노인의 소화기계 변화 특성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4번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방의 흡수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2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3번 후각 기능은 향상되고 미각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후각 기능은 떨어지고 미각도 둔화됩니다. 5번 섬유식이의 섭취가 많아 변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섬유식이 섭취가 부족하여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2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25번의 3번 섬모 운동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는 1. 폐활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폐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2번 기침 반사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됩니다. 4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가 아니고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인하지 못합니다. 5번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가 아니고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호흡기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폐결핵 대상자를 돌보아준 요양보호사가 대처가 옳은 것은 1. 백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기침 증세가 없으면 업무를 계속한다. 3.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26번의 폐결핵 대상자를 돌보아 주게 되어 접촉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한 것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가 답입니다. 교재 143에서 145페이지에 있으며 지문 1번 백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번 기침 증세가 없으면 업무를 계속한다. 3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는 것은 폐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차기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27번의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를 주저앉혀야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라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증가된다. 2.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없어진다. 3.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증가된다. 4.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5.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없어진다. 28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증가가 아닌 감소됩니다. 2번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3번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됩니다. 5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혈관계를 요약 설명한 것입니다. 2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29번의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3번 뼈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4번 다리의 지방도 감소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는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을 말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한다. 2. 온냉요법 등 물리치료를 한다. 3.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권장한다. 4. 적당한 체중 유지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아스피린이나 헤파린을 복용한다. 30번의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옳은 설명은 4번 적당한 체중 유지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으로서 걷기, 조깅, 맨손 체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카페인은 골다공증의 발병 요인 중에 하나로서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2번 온냉요법 등을 통한 물리치료는 골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아스피린이나 헤파린은 혈전 예방 약물로서 골다공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복용을 금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걷기, 조깅, 맨손 체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31번의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압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됩니다. 3번 요도 기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약화됩니다. 4번 호르몬 분비는 줄어듭니다. 5번 방광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변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커진다. 2. 질벽이 얕아지고 윤활작용이 증가된다. 3.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4.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다. 32번의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변화의 특성은 3번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다. 2번 질벽이 얕아지고 윤활작용은 감소됩니다. 4번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5번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3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근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33번의 다음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지문 1번 근선은 피부의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판이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2번 자반증은 피부에 붉고 보라색의 색이 있는 것이고 4번 피부 건조증은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해지는 현상입니다. 5번 말초신경병은 손발에서 느낀 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에 손상이 있는 병들입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친구나
의류를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 따뜻한 전기 담요, 2. 재봉선이 있는 잠옷, 3. 따뜻하고 가벼운 이불, 4. 풀먹여 주름진 무명 시트, 5. 습기를 잘 흡수하고 푹신한 베개. 34번의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침구나 의류를 선택할 때는 3번 따뜻하고 가벼운 이불입니다. 1번 따뜻한 전기 담요와 2번 재봉선이 있는 잠옷은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4번 풀먹여 주름진 무명 시트가 아니고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5번 습기를 잘 흡수하고 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베개를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35번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35번의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준수할 사항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명을 밝게 하고 생활합니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안압을 올림으로 피합니다. 3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피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늘어나서 불편감이 없다. 2. 눈부심 증가와 빛 수능의 어려움이 사라진다. 3.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단백질 침전물이 생긴다. 4. 동공의 지름이 늘어나 빛을 받아들여서 밝은 것을 싫어한다. 5.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36번의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불편감이 많아집니다. 2번 눈부심 증가와 빛 수능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3번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 침전물이 생깁니다. 4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황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37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발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들을 대어주어 보온한다. 37번의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복통, 2. 소화불량, 3. 배뇨 증가, 4. 포만감, 배부름, 5. 땀을 많이 흘림. 38번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땀을 많이 흘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저혈당일 때는 두통이 나타납니다. 2번 소화불량보다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3번 배뇨 증가는 고혈당일 경우에 나타납니다. 4번 포만감, 배부름은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39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9번의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은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주변에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2.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된다. 3. 주의력과 집중력의 변화가 없다. 4.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40번의 선망에 대한 설명은 4번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번 선망은 대부분 급성질환으로 진행되고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치매 증상입니다. 3번 선망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퇴됩니다. 5번 선망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41번입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의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41번의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지문 1번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고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파민의 분비 장애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킨슨 질환의 설명으로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구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1. 뇌졸중 2. 심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42번의 제시 내용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의 정구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1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문 2번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3번 고혈압은 성인의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입니다. 4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5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43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43번의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입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고 줄어듭니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듭니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1.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2. 섬유소가 너무 많은 야채 등은 제한한다. 3.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비타민 D는 제한한다. 4.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5.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44번의 노인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4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입니다. 2번 섬유소가 많은 야채 등은 더 권장합니다. 3번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비타민 D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5번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 단백질 섭취량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5번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진통제, 5. 혈압 강화제. 45번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4번 해열진통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입니다. 다른 지문의 약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이 쓰다면 탄산음료와 함께 복용한다. 2. 고지혈증 질환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다면 다음 복용 때 2배로 복용한다. 4.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5.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먼저 복용하고 최근 처방약을 복용한다. 46번의 노인 대상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2번 고지혈증 질환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3번 약 복용을 잊었다면 다음 복용 때 2배로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거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다음 시간에 복용을 합니다. 5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은 복용하지 않고 최근 처방약을 복용합니다. 47번입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47번의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금연을 하게 되면 후각과 미각이 향상됩니다. 2번 혈압 수준이 좋아집니다.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듭니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합니다. 이 문제는 질문에서 금연과 흡연을 순간적인 착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으면 1번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문을 다 읽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른쪽 참고 그림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이름들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가 계절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은 1. 여름철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 겨울철에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3.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3. 추위나 더위가 심할 때는 준비 운동은 생략한다. 5. 겨울철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 48번의 대상자가 계절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은 4번 추위나 더위가 심할 때는 준비 운동은 생략한다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노인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계절별 우려할 점으로 여름철에는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가 우려되고 겨울철에는 기온 극강하 시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우려됩니다. 49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49번의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고 막연한 기록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원칙을 잘 지켜 작성한 상태 기록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오늘은 대상자가 건강하게 보였다. 2. 대상자의 큰아들이 오랜만에 면회를 오셨다. 3. 3월 10일 11시 30분 약 200g의 설사를 하였다. 4.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추워서 빨리 돌아왔다. 5. 얼마 전부터 청골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50번의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원칙을 잘 지켜서 작성한 상태 기록지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 3월 10일 11시 30분 약 200g의 설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서 기록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오늘은 대상자가 건강하게 보였다. 2. 대상자의 큰아들이 오랜만에 면회를 오셨다. 4.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추워서 빨리 돌아왔다. 5. 얼마 전부터 청골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고 조금 막연하게 기록하였습니다. 51번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51번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목적과 내용이 틀렸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등록과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등록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의료기관과 연동된다. 3. 18세 청소년이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효력이 있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후에도 변경과 철회할 수 있다. 5.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통증 완화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52번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등록과 작성 방법은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후에도 변경과 철회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번 등록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의료기관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후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합니다. 53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53번의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지지 않고 사지가 점차 싸늘해집니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지 않고 근긴장도가 상실됩니다.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가슴에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게 날 때 돕는 방법은 1. 침상머리를 낮춘다. 2. 제습기를 켜놓는다. 3. 시원한 물을 먹인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 가슴을 가볍게 때려준다. 54번의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게 날 때 돕는 방법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이며 고개를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지문 1번 침상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침상머리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2번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습기를 연하게 틀어줍니다. 3번 시원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임종을 앞둔 대상자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입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5번 가슴을 가볍게 때려준다기보다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편하게 해줍니다. 교재 506에서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매회 출제되는 문제풀이와 해설 1회차 124문제 중 필기 영역 5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매회 출제되는 문제 2회차 실기 영역 7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